미니 마이크, 이 휴대폰하고 연결된 미니 마이크 혹시 연결되었다라는 신호인 이 그린 라이트 맞죠? 그린 라이트가 꺼지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현민님, 혹시 그린 라이트 꺼지면 얘기해. 지금 켜졌어요? 우리 둘이 지금 그린 라이트예요? 네, 반가워요. 현민님, 꺼져? 네. 자, 그러면 국어학습법을 먼저 펴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같이 지낸 친구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 나와 있는데 이 숫자와 관련된 얘기를 쓸 테니까 똑같이 제목 옆에다가 따라 적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317이라고 숫자를 적을 건데 자,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제목 언저리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 317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인 건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 숫자의 숫자. 근데 사람 숫자입니다. 317명은 사람 숫자다. 여기다가 적을게. 잘 보이게. 이렇게. 예, 작년에 수능 국어 응시생이 몇 명입니까? 44만 6,04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4만 6,043명 가운데에서 317명. 예, 분수식으로 계산하면은 곱하기 100, 100분율로 계산하면 몇이 나와? 0.07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략 느낌이 오시죠? 자, 어떤 인원의 숫자일까요? 만점자야, 1등급이야? 만점자겠죠, 만점자. 국어 1등급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요게 작년에 1등급이 아니라 만점자. 2023 수능국어 만점자의 숫자예요. 생각보다 많죠. 이 숫자는 재작년에 2023 대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28명에 불과했거든요. 28명에 불과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증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몇 배 이상? 10배 그 이상이 증가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작년 대수능은 쉬웠다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작년 기준으로 0.07%가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수능국어 만점 받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7명이 되기 위한 국어학습법은 어떤 게 있느냐? 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치렀었는가 시험 분석, 수능국어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 대수능 국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2023 대수능 분석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요겁니다. 요거.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데 선택하는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소 실력보다 좀 낮게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칠판을 또 보시면 숫자를 또 쓸 거예요. 숫자를. 자, 그래서 92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몇이라고 그랬죠? 기억해봐. 필요한 거. 317. 317. 이번에는 92예요. 이건 점수예요. 점수. 92. 92라고 하는 원점수. 얘는 지금 원점수입니다. 원점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자, 화법 작문이냐 언어 매치냐에 따라서 화작이냐 언매냐에 따라서 작년 대수능에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등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딱 묘하게도 절묘하게 등급 컷인데 화작 기준으로 하면은 몇 등급? 3등급 컷이에요. 그 언매 기준으로 하면은 2등급 컷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거꾸로 썼네요. 2등급과 1등급이라고 써요. 1등급. 언매 선택자 기준으로 하면은 1등급인데 그죠? 화작 기준으로 하면은 2등급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너 국어 몇 점이야? 몇 등급이었어? 1등급이요. 그러면은 언매 선택자들은 92 포함해서 93, 94 이렇게 이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1등급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화작 선택한 친구들 중에는 이 자리에 아마 1등급인 친구들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 누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얘가 더 유리했죠. 작년만큼은. 왜냐면 또 언매가 쉬웠어요. 좀 밑으로 가볼까요? 화작하고 언매는 기본적으로 문항수 몇 문항? 11문항이죠. 그쵸? 몇 번부터 몇 번? 30 몇 번? 자, 5번부터 45번까지인데 총 11문항에 지문 개수는 몇 개씩? 3개, 3개씩이에요. 그쵸? 11문항, 3개 지문씩.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 색깔 해보시면은 언매 선택자 아닌데요. 그래도 색깔해. 왜냐하면 이게 현대국어야, 중국국어야. 현대국어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치면은 쉬웠던 거야, 어려웠던 거야? 졸라 쉬웠던 거죠. 뭐 언매 지문, 그러니까 그 문법 지문에 현대국어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거저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적어도 나란 말씀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해? 언매 선택자들한테 유리하죠. 공통과목 독서랑 문학은 다 똑같은 시험지를 치렀잖아. 근데 언매가 평소보다 쉽게 나온 거야. 근데 등급컷은 상대적으로 더 느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언매 선택자들만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언매 선택자들만 체크합니다. 분량이 변화됐다기보다 유지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1000자에서 1100자 사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숫자 내가 얘기해 드렸는데 92예요. 똑같은 원점수 기록했는데 수능 국어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올해도 그럼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장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 선택한다. 그러면은 만점을 겨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화작 언매 중에 언매는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예요. 그리고 긴 지문 1000자대의 분량 여전히 유지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학하고 독서 비교할 거예요. 문학하고 독서는 이제 우리 이 시간 이후로 비문학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알겠죠? 나랑 대화를 할 때는 비문학이라는 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걸로 금지요. 비문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 같아요. 알겠죠? 할배 같아. 옛날 사람이에요. 알겠죠? MZ세대라고 부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MZ 아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촌스러워요. 비문학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앞으로는 그냥 독서. 독서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17문항인데, 그쵸? 맞죠? 1번부터 17번, 18번부터 34번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수능 처음 치르는 친구들은 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7번까지, 얘는 18번부터 34번까지. 이런 정도로 써두시는 거. 아까 화작 언매는 35번부터 45번까지. 처음 응시한 친구들 이 가운데 또 한두 명 있을 거거든. 자, 됐죠? 일단 17문항, 4개 지문, 4개 지문이다. 그리고 문항수가 이제 거의 고정돼 버려서 독서 같은 경우는 문항수를 보세요. 지문별 문항수 17개를 쪼개서 나눠 가지는 거잖아. 넷으로 보세요. 4, 4, 16이니까 평균 4문항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근데 가장 적게 나온 게 몇 문항이에요? 바로 아래 3문항. 그리고 가장 많게는 바로 아래 칸에 6문항. 이렇게 3, 6이야. 그럼 나머지는 4, 4 이렇게 3, 6, 4, 4 이 이제 거의 패턴화 돼버렸어. 무조건 3, 6, 4, 4야. 어휘 문제도 9번 아니면 17번이었는데 9번 아니면 17번이었는데 9번 아니면 17번이었는데 9, 17이거나 9, 13이거나 이렇게 이제 고정돼 있죠. 독서는 거의 고정돼 있어. 9번, 13번 또는 9번, 17번 어휘 문제. 어쨌거나 3개 지문, 4개 지문, 4개 지문이다. 그리고 최소 셋, 최대 몇? 6. 자, 오른쪽 문학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4개 지문인데 여기는 제일 많이 나오면 몇 문항? 5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4, 4, 4. 4, 32에 5 더하니까 17. 이렇게 보이시죠? 먼저 이 생활 독서라는 명칭 자체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이제 독서 자체가 명칭이 독서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또 어떤 강사들은 또 생활 독서라고 이름 붙여 가르치길래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이건 제가 따라 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하는 거야. 누군가 생활독서라고 하더라고. 맞네, 그러네. 근데 아무튼 이 생활독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업 시간에 일절 언급하지 않을, 네가 알아서 할 영역이에요. 읽으면 바로 답이 다 보이는. 알겠죠? 그러나 큰 시험 앞에 두고는 제가 일일 과제를 또 드립니다. 6평이나 9평에서 이거 틀리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희한하게 이 세 문제 중에 하나를 틀려요. 6평, 9평 때 왜 틀릴까요?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떨린 데다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데다가, 평상시에 시험 직전에 이 세 문제 지문 유형이랄지 여기에 내가 적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준비, 운동 없이 그냥 물속에 뛰어든 초반기의 그 느낌이야, 이게. 경직돼 버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나중에 6평이나 9평 직전에 일일 과제로 또 주긴 줄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안 해도 돼. 뭐 이걸 왜 하니, 이걸? 큰 시험 직전에 하면 돼. 평상시에 수업 때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량도 딱 봐. 천자가 안 되는구나. 항상 그래. 대략 900자대에서 나와. 아까 뭐하고 비슷해. 언매 선택자 기준으로 하면은 그 문법 긴 지문보다 살짝 짧아. 오케이? 한 3문단 길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복합 지문이 있는데, 복합 지문은 6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가 더하기 나라고 쓰시면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거예요. 가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자 때 이렇게 기록하는 건 기본이죠. 이 가장 긴 분량이 2166자인데 더 길게 나오면은 2200자 안팎까지 나올 수 있어. 2200자 이상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2300자 이상은 갈 수 있냐 없냐? 없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알지만은 6000자 대에서 유지를 하려면 총량 기준으로 2300을 넘어버리면 다른 지문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나와요. 이게 각이 안 나와. 그래서 2300자는 절대 넘을 수 없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두 개 지문 있죠? 요거랑 열심히 잘해서 여기서만 오답이 없다. 그러면은 3말4초는 나올 수 있어요. 3말4초.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뭐 요것만 열심히 해도 상관은 없죠. 다 맞는다는 걸 전제로. 3말4초 문턱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빨간 펜 있으면은 여기다가 경계선을 한번 물결표로 한번 그려보시고 내가 적는 대로 적어보세요. 여기 사회 바로 위칸 경계선. 여기까지만 넘으면 3말4초는 나올 수 있다. 3 괄호하고 4. 이게 3말4초의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안 틀리면 무조건 3등급 초반대나 3등급 말이나 4등급 초 최소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구분선 딱 그어놓은 다음에 내가 사회제재라고 나왔는데 사회제재라고 나왔는데 요 밑에도 내가 변경된 거 달라진 거 내가 기록해놨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법 또는 경제죠. 법경제 지문이라고 바꿔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 법, 경제 이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 최근 5개년 그 이상도 마찬가지. 법 아니면 경제, 법 아니면 경제, 법 아니면 경제. 올해도 그럴 거야. 작년에 뭐 나왔지? 법. 올해는 경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거 써두세요. 그럼 여기는 뭐냐? 2말3초의 경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말3초. 내가 지금 문학은 일절 언급도 없이 독서 제재를 기준으로 등급 간 경계선을 내 맘대로 막 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말4초를 못 넘는 친구들이 꼭 여기서 틀리고 2말3초대에서 정체된 애들이 꼭 여기 사회에서 불안한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2등급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서 꼭 하나나 두 개 정도는 틀려. 근데 이것만 딱 넘어서면 어때요? 여기까지만 안정적으로 다 해서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게 되면은 1등급대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엉망진창이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면 이제 1등급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 때 독서 수업도 같이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은 아무리 폭망해도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상대적 불이익이 보는 그런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2말 3초로 묶어드릴 수 있다. 알겠죠? 그 독서가 결정적이니까요.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건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과학기술 제재에서 1800자라고 하는 많은 분량, 적은 분량? 대단히 긴 분량이에요. 원래 재작년에는 기술 제재가 1100자 때 나왔거든요. 기술 1100자 때. 700자 때 이상 길어진 거거든. 그게 애들이 겁먹고 이제 과학을 건드리지 않은 게 또 등급, 그죠? 컷이 올라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면 과학 지문을 혹은 기술 지문을 짧다고 먼저 덤벼들게 만들어야 폭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알아요? 짧아서 먼저 풀게 유도하는 게 평가원의 꼼수예요. 짧으면 먼저 풀고 싶죠?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길잖아요. 건드리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막 먼저 풀었겠지? 그러니까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독서 평소보다 점수 잘 나왔을 거거든. 대체로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해 짧게 나오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체크할 거 요거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 사회제재가 법경제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둘게요. 뒤에 친구도 안 보이니까 다시 올려줄게. 여기. 이제 뭐 사회제재라고 하면은 법경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학 오른쪽에 기왕이 화면에 떴으니까 기왕이 왔으니까 여기다가 7분의 3이라는 분수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7분의 3이라고 했는데 연계 작품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수. 몇 편이냐? 7편이 나오는 것도 이제 거의 고정되었는데 문학 전체 7개 가운데서 3개가 EBS에서 연계가 된다. 고정됐죠, 이제. 7분의 3입니다. 문학의 연계가 뭐냐? 7분의 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비연계 갈래나 또 비연계 작품 수가 정착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소설도 뭐 거의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시 한 편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복합의 형태로 나왔을 때, 복합 지문의 형태로 나왔을 때 한 편 정도는 비연계. 그리고 수필은 당연히 항상 늘 그랬듯이 비연계. 이렇게. 작년에 이제 김훈 선생의 아주 쉬운 작품이 나왔었죠. 그래서 위에 작년에 연계된 작품에 골라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해보겠습니다. 7분의 3 가운데 3에 해당되는 거 고전소설 최척전부터 색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칠 때 수능 직전 고전소설 10편 정리해 준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번째 작품으로 자료가 남아있죠. 6번째 작품. 마지막에 정리한 작품 가운데 6번째 작품이었다. 요거 연계 작품이에요. EBS. 다음. 여기 이제 고전시가 2편 가운데서 도산시비고 이제 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 얘가 EBS 연계 작품이었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다수 기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쉬웠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현대소설은 당연히 비연계고요. 현대시 가운데서 체전이냐 음지의 꽃이냐. 음지의 꽃, 나이덕 색깔 딱 하시고 EBS 연계다. 이게 또 재미난 게 수능 전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개인적으로 수업 진행했던 친구 가운데 요거 같이 정리했는데 딱 나와버렸어요. 우연하게도 요거 EBS.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뭡니까? 2023학년도 대수능 분석한 건데, 자, 고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리하면은 이래요. 가장 중요한 거 문학이에요, 문학. 어차피 EBS 연계가 핵심 아니에요? EBS 연계 방식상 분수 기억해야 돼. 몇 분의 몇? 7분의 3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 과학이나 기술에서 짧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짧든 길든 과학기술은 맨 나중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항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문항 기준으로 정리하면 화작, 원매, 11문항,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문학은 17인데 독서, 문학, 공이 지문 개수 몇 개? 4개. 각 지문마다 독서 최소 몇 개? 3개. 최대 몇 개? 6. 3, 6. 그리고 문학은 최소 4, 4, 4, 4. 그 다음에 최대 5까지 배치되어 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저는 넘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계속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게 한 줄로, 한 단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볼 텐데, 화면에는 편의상 잘 보이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반 나눠 두 단으로 지금 편집을 해놨거든요. 이게 좀 화면하고 여러분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선택하는 상황인데 대체로 선택을 했겠으나 지금 학원에 처음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재수 첫날이다. 오케이. 2명 정도, 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감안해서 형광펜으로 색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화작 선택 시 장점에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자, 문법 학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자, 이거 화작 선택했는데 상대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득이 있다. 요거 하나 색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 두 가지를 각각 정리를 해놨는데 둘 중에 나머지 끝에 있는 거 색깔해 볼게요. 풀이시간 지체 요인 이게 우려된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풀이시간 지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문이 좀 길잖아요. 빡빡하게. 알아두셔야 돼. 다음 원매 같은 경우는 자, 장기적으로 점수 등락폭이 작아 안정적이라는 표현에 또 형광펜으로 색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초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요런 거 매체가 오히려 복병이 될 우려가 있다. 형광펜으로 색깔. 여기까지 색깔하신 다음에 고개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매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언매 그러면 곧 문법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매체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언매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체를 잘 건드리지 않고 맨날 문법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꼭 6평 때 매체에서 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매체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어쩌자는 얘기냐? 한 문단 건너가기 전에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점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놨는데 작년 대수능에서 92점으로 원점수가 둘 다 같은 사람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놨어요. 자, 형광펜 한번 색깔 해볼게요. A, B 수험생 모두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었는데 자, 한 명은 이제 등급만 체크해 볼게요. 형광펜으로. A는 2등급이고 B는 1등급이었다. 색깔 딱 해보시고.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문단으로 가셔가지고 무조건 그럼 언매가 유리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한번 색깔 해볼게요. 수험생 각자의 학습 취향과 진로에다가 색깔 해볼게요. 저마다의 학습 취향이 있어요. 나 언매가 진짜 싫어.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예체능인데 라고 한다면 굳이 언매를 선택할 이유도 또 없어요. 다만 고개를 또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44만 6,043명 중에 317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친구들은 화작이든 언매든 다 맞았겠죠. 그런데 다 맞는 친구들, 화작이나 언매를 다 맞는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네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작 선택했다고 불리하다는 생각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 맞으면 돼요. 언매 선택자들이 꼭 언매를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 다 맞고 다 맞는 상황을 비교한다 할지 원점수가 같고 같다는 걸 비교한다 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먼 세상 얘기일 수 있어. 나만 다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작 선택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2교시 때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리테이프 다 썼니? 아예 안 썼니? 혹시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미리 혹시 모르니까 다 붙여놔. 남학생들은 다 썼으면 쌤한테 다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